제주대병원 직원들이 갑질을 일삼은 해당 교수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달 중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입지 선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결국 주민 반발을 야기해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제주의 유일한 장애인 극단 서툰 사람들이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가슴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준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퍼진 갑질에 대한 공분 때문일까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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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병원 노조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모 교수가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병원 직원 4명을 18차례 폭행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렇게 남용해서 이렇게 하위직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수년에 걸쳐 폭행을 한 건입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응당한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노조 측은 해당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제주대병원 직원 770여 명의 탄원서와 시민 2천여 명의 서명도 받아 대학 측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해당 교수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 입장 밝히겠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의 조사 결과를 받은 제주대학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교수의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 지금 시간 14일로 잡고 외부인들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 측은 대학 측의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도록 결정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은 더 커지는 상황. 병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조사와 함께 대학 측의 징계위원회까지 예정되면서 실제 징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림 전 후보의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 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 제기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방송사 토론회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사가 열렸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규정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회계로 재편성된 내년도 버스 준공영제 예산 900억 원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670억 원. 제주도 의회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할 때만 지원할 수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제외하라며 예산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정 예산서 요구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적 근거를 찾아내서요. 법적 근거 없이 저 방망이 못 들깁니다. 제주도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 보조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운행에 관련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그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결국 정회를 선언하고 제주도와 의회가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정 예산서를 편성해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단답형으로 하시라니까요. 없는 거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조사 사업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 이후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
제주도가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이 시작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JDC에 명확히 책임을 묻고 원인자 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개선 조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앞두고 불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도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패이자 폭거라며 원지사에게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도 원지사가 수기형 공론조사 결정을 뒤엎는다면 도민에게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고 논란을 빚은 한라산 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 9명이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공무직 전환 채용을 위한 적격성 심사평가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세계유산본부 소속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내 휴게소를 운영해오다 적자 발생으로 해산되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슈 추적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논란의 핵심인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관광객 증가 속도가 가팔라 공항을 더 빨리 지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논리였는데 결국 이 논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용역지는 제2공항 후보지를 31군데에서 10군데, 4군데로 좁혀가며 1년 만에 최적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정 과정은 물론 후보지가 어디인지조차 발표 직전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풍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조차도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비공개 입지 선정 방식은 다른 공항 개발 사업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1단계 후보지 15군데와 최종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을 공개한 뒤 공개적인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년 만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도 예비 후보지 5군데를 공개한 뒤 최종 후보지로 군의와 의성을 발표했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주민 투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공항 그 자체가 소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은 관광객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후보지를 숨기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공항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복수의 대안을 놓고 공개해가지고 어느 쪽이 좋겠느냐고 이렇게 주민들과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문제예요. 절차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계산되고 불필요한 소란거리로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과거 퇴행적인 태도입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더 생겨요. 국토부는 제주공항이 201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며 제2공항을 2025년에 개항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미 설계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올해는 착공됐어야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편견이 만들어낸 불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의 유일한 장애인 극단 서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들의 꿈을 창작 뮤지컬에 담아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회의 가슴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 커피를 마셔봐요. 휠체어를 탄 배우가 무대를 누비며 음악에 맞춰 아픈 이별의 상처를 노래합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되는 과정을 그린 창작 뮤지컬 바리스타즈. 그 진솔하고 정말 감성적으로 우러나온 그 느낌으로 인해서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나온 그 감정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 서툰 사람들이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춰 춤을 수정하고 대본을 고치기를 여러 차례. 공연을 준비하는 사이 배우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 수 있다.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뮤지컬. 많은 사람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극단 서툰 사람들. 창작 뮤지컬 바리스타즈는 내일과 모레 저녁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공연돼 추운 겨울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조만간 한글판 IB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기자 간담회에서 IBO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한글판 IB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막판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확정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BO가 개발 운영하는 IB는 전 세계 153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제 공인평가 교육 과정으로 토론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강동대교에서 추락한 산림청 카모프 대형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가 제주 해경에서도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운용 중인 카모프 헬기는 지난 1998년 1월 제주에 배치돼 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 직후 카모프 헬기의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정상 운항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외도동 해안 갯바위에서 경기도에 사는 49살 김모 씨가 엎드려 숨진 채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었고 인근에서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와 외투도 발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